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관한 폭탄 선언을 하며 위기를 또 다른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테헤란과의 대화가 현재 최고 지도자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6월 3일 백악관은 이란 정권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외부, 해상, 경제, 그리고 정치적 지휘부 자체에서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미국 의회에서 이 같은 해석을 강조하며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살아있으며 점점 더 많은 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이전에는 논의조차 거부했던 핵 프로그램의 일부 사안들에 대해 대화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합의를 이루겠다고 했고 그 순간 상황이 긴박해집니다. 테헤란이 숨긴 것은 무엇일까요? 왜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꺼냈고 이란 정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설적이고 간결한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추천합니다.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이란이 소통을 중단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이번 위기에 개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화는 지난 며칠 동안 계속되었으며 4일 전, 3일 전, 2일 전, 1일 전, 그리고 오늘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경고의 의미로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여전히 압박 속도를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강경한 발언은 단순했습니다. 이제 이란이 어떻게든 합의에 도달할 때다. 이 단어 선택은 백악관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외교의 문은 계속 열려 있지만 이란 정권은 그 문을 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쌓아 올리려 했던 방패의 일부를 이룬 뒤 마지막 탈출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이야기에서 궁지에 몰린 대통령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적에게 실제로 압박을 가하면서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미국 상원에서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자국의 핵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 재래식 방어막을 구축하려고 시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패는 미사일, 드론, 발사대, 군수품 비축, 그리고 상업 항로를 위협할 수 있는 해군 전력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테헤란은 핵 프로그램 관련 조치에 세계가 큰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보호 지점이 손대기 전에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란의 군사구조 일부를 무너뜨린 행동으로 등장합니다. 루비오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이란의 방위산업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고 미사일 생산 능력을 타격했으며 드론 생산을 저해하고 도시 발사대도 약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권이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그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손실이 테헤란의 계산을 바꿀 만큼 충분히 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메시지는 이란이 여전히 위협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같은 위치에서는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 힘겨루기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휴전 후에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이 이란이 모든 사람의 항로를 막고 사실상 통행세를 부과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지만 자기네 선박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테헤란의 일일 비용을 높였습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제재를 받은 선박의 봉쇄와 압류는 경제가 취약한 시기에 이란 정권의 수입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란이 들어오지 못하는 수익으로 수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권이 이미 시위, 높은 인플레이션, 평가절하된 통화, 그리고 국가기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됩니다. 군사적 압박이 경제적으로 전환됐고 이는 내부 정치 소모로 이어졌습니다. 모스타바 카메네이의 세부 사항도 이번 위기 해석을 바꿉니다. 며칠 동안 그의 실제 상태, 행방, 그리고 통제력 수준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았습니다. 루비오는 그가 살아있고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순간을 이용해 워싱턴이 합의를 애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짓밟으려 합니다. 미국 좌파는 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주장을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루비오는 미국에서 아무도 애원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쪽은 이란입니다. 군사적 손실, 수입 감소, 비싼 재건 비용, 그리고 내부 압박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문회의 정치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약한 협상을 살리려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는 테헤란이 힘을 잃은 뒤 어디까지 물러설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협상과 압력에 의한 항복의 차이는 분명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만 한다고 해서 광범위한 제재 완화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로의 재개방은 최종 보상이 아니라 초기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협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기술적인 주제, 명확한 한계, 그리고 이전에 정권이 거부했던 요구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은 테헤란에서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바다는 협박 수단으로, 핵 프로그램은 정치적 보호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저항하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대화 종료를 언급하고 세부 사항을 부인하며 자신들이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권의 입지는 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압박이 커질수록 테헤란은 중개인을 통해 답변해야 하고 이전에는 금기시되던 주제들까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체계는 답변을 주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루비오에 따르면 이는 경제 붕괴를 인식하는 정치 세력과 군사 및 종교기구와 연계된 강경파 사이에 내부 분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트럼프와 루비오가 드러낸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 거리의 소요, 그리고 재정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란 정치인들에게만 달려 있었다면 협상은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해군이 타격을 입고 수입이 막히고 군사 인프라가 손상된 상황에서도 대립하는 자세를 유지하려는 정권 내 더 급진적인 세력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균열을 강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진지하게 협상에 나서든지 아니면 돈과 안정, 권력을 소모하는 위기를 감수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영향도 이란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어떤 강대국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 유럽, 에너지 시장과 수출국들은 모두 열린 항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헤란을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 점을 이해했고 이란이 매일 커져가는 비용에 직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백악관은 이제 두 가지 방면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쇄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슨한 합의로 정권이 시간을 벌게 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더 깊은 핵 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원합니다. 상원에게 이것은 단순한 이란의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권은 검증 가능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개방과 미국의 조건에 대한 이란 지휘부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테헤란이 통로를 열면 대화는 핵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쟁점들로 진전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항로를 봉쇄하거나 상선들을 위협한다면 미국의 압박은 해상, 제재, 그리고 군사적 억제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위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글로벌의 밀손 알베스이자 국제정세 전문가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